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대체로 맑고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8도, 구미안동 28.9도, 포항 28.6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9도 등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등 19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중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TV 등의 부품 160억 원어치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에는 아직 국내에 출시도 되지 않은 신제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물류센터 창고. 대기업 브랜드의 TV 부품이 쌓여 있습니다. 화성시의 한 창고는 스마트폰 부품으로 가득합니다. 자료에는 스마트폰용 메인보드로 차 있고 하나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수만 개가 발견됩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영업부장 41살 이모 씨 등 14명은 대기업에 납품할 전자부품 30여 톤, 160억 원어치를 빼돌렸고 30억 원어치는 이미 중국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김모 씨는 국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부품을 폐기하겠다고 확인서까지 써준 뒤 빼돌려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도 기술이 국내 기술이니까요. 그게 해외로 나간 걸 막기 위해서 그 대기업 정책은 무조건 전량 폐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허점을 노리고 폐기업체다, 폐기하겠다 하고 가져가서 판매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빼돌린 부품 중 일부는 아직 국내에 출시되기 전의 핵심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이른바 짝퉁 스마트폰 4억 원 상당 1,200여 대를 만들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민위원회는 오늘 버스 전용차로 정비와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교통유발 부담금과 주차요금 인상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에는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방식을 평균 비용에서 표준 경비로 바꿔 앞으로 5년간 운송원가 증가 요인을 없애기로 했고 노선 입찰제 시범 운영, 시내버스 편리성 향상 대책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대구 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과 학교 운영위원장의 연임을 제한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뒤 오늘 폐회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된 택시 감차 보상금 27억여 원을 실제 운행 차량 감차와 법인과 개인 택시 감차 적정화 등을 조건으로 전액 회복시키는 등 모두 6조 5,700여 원의 추경 예산을 가결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폐회식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의원행동 실천다짐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구 의원은 각종 부실을 드러낸 상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해 대구시가 문제된 부분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류규하 의원은 공급 물량 부족과 지역 편중 문제가 나타난 영구 임대주택의 대안으로 임대아파트 간 임차권 교환과 대구도시공사와 LH공사 임대아파트 간 상호 주거교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조선시대엔 과거 시험을 한양 밖 지방에서 치르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 할당 선발인데요. 200여 년 전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렸던 과거 시험 도산별과가 재현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유관과 도포를 갖춰 입은 시객 200여 명이 안동 도산서원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파발 행렬이 도착하고 정조 임금이 써보낸 시험 주제, 시제가 발표됩니다. 이날 시제는 옛 선연을 추억한다는 뜻의 아사고인, 퇴계의 묘비명에서 가져왔습니다. 즉석에서 시험관이 발표한 5자의 아분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운율에 시제까지 잘 살려
8줄의 칠원 율시를 지어야 합니다. 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자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지금 어떻게 지을지 굉장히 시상이 떠오르지가. 그래도 한시만의 그런 멋이랄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함축돼 있는 의미라는 것도 굉장히 많고. 200여 년 전 정조가 과거 시험을 굳이 한양 밖에서 치른 건 영남의 남인 선비들을 등용해 집권 노론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재 할당과 탕평책이 결합된 조선시대판 특별 전형인 셈입니다. 별과에 맞게 정조대왕께서 이 초시와 해시를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급제자를 낸 것 같습니다. 무려 만여 명이 응시했던 조선 후기 최대 규모의 지방 과거 시험이었지만 급제자는 단 2명뿐일 정도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을 스승 존경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오늘 모교인 구미초등학교를 방문해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4학년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이란 주제로 특강과 미술 활동을 하는 한편 급식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내일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열려 초중고 교사 23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됩니다. 2015 공익광고 지역순회 전시회가 오늘 대구 국채부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시작돼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공익 캠페인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과 국내외 대표 공익광고 300여 점이 선보여 국내 공익광고 34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공익광고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무액 약 1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만 경상북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신고 누락이 선거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보이지는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